여러분, 오늘 저는 아무도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병원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심지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절대 나오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말이죠. 저는 배다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18년째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60세 이후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건강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깨끗하게 사는 게 낫지.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두자.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자유는 발기부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파우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강도원이라는 68세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엔 말씀을 잘못 꺼내시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저 자신도 뭔가 고장난 것 같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생활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자유 방식까지요. 환자분은 얼굴이 붉어지셨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항상 같은 방식, 같은 속도, 같은 자극, 빠르게 기계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뇌는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적응 능력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수십 년간 특정 방식의 자극에만 노출되면 뇌는 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스스로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다른 종류의 자극, 예를 들어 실제 파트너와의 친밀한 접촉, 더 부드럽고 다양한 감각에는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민감도가 줄어들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고 결국에는 아무 자극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탈감작화라고 합니다. 뇌와 몸 사이의 연결이 단절되는 현상이죠. 저는 강동원 환자분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몸의 감각 하나하나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세요.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환자분은 진료실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달라졌어요. 아내가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봤어요. 핵심은 속도나 강도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 그리고 감각과 의식의 연결입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남성 건강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조금 더 직접적인 의학 이야기입니다. 사정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전립선이 스스로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72세의 윤영준 환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지쳐 보이셨습니다. 밤마다 5번, 6번씩 화장실을 가셨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으셨으며 골반 깊숙한 곳에 묵직한 통증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립선비 대증과 만성 전립선염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습니다. 환자분, 마지막으로 사정하신 게 언제쯤 되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쯤 됐나요?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나이 든 사람이 그런 걸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오해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나이 들면 그런 욕구나 행위를 내려놓는 게 점잖은 것이라고 심지어 도덕적인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전립선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립선은 계속해서 체액을 분비합니다.
이 체액이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에 고이게 됩니다. 고인 체액은 굳기 시작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결국 만성염증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전립선 결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18년에 걸쳐 수만 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사정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발생 위험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왜 2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그것이 전립선 내부의 체액을 충분히 순환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빈도로 연구에서 산출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전립선은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윤준 환자분은 처음에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6주 후 약완료 횟수가 줄었습니다. 3개월 후 골반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쓰지 않으면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65세 오민석 환자분은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그 이후 성적인 자극이나 활동을 완전히 멀리하셨습니다. 발기도 없었고 자극도 없었고 관심도 스스로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나이도 아니고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 오민석 환자분은 완전히 다른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생겼는데 몸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음경 조직의 탄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해 있었고 음경 내혈관의 혈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으며 조직 자체가 섬유화되는 과정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비사용 때문이었습니다. 음경은 근육과 혈관 그리고 탄성 조직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기관입니다. 이 조직들은 규칙적인 혈류 공급과 산소 공급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발기는 단순히 성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발기는 이 조직들의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생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알기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조직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탄성을 잃기 시작하며 최악의 경우 섬유화와 즉 굳어지는 현상이 진행됩니다. 이 상태가 진행되면 나중에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자극을 줘도 몸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조직이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민석 환자분은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자가 자극을 통해 혈류를 회복시키는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했습니다.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조직의 탄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5년 동안 그것을 유지하셨더라면 전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항상 쉽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3번 신체적인 자극을 통해 혈류를 유지하세요. 반드시 완전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조직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사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반응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화를 고장난 것으로 오해하고 포기하십니다. 느리게 반응하더라도 반응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기다려주세요.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몸의 감각에 천천히 집중해 보세요. 셋째, 시각적인 인공 자극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세요. 과도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변형됩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자극에는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되고 더 강한 자극만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60대 이상 남성에게서 발기 문제가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상력을 사용하세요. 또는 감각 그 자체에 집중하세요. 넷째, 이것은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주제를 부부 사이에서 꺼내는 것이 매우 낯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모릅니다. 많은 부부 관계의 갈등이 사실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당신도 이런 걸 느끼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는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섯째,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야간노, 배뇨 통증, 골반 통증, 발기 기능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전립선비 대증, 전립선염, 발기부전, 이 모두는 치료 가능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을 피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나이든 남성의 성건강에 대해 침묵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노인이 성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몸의 자연스러운 필요를 억압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치료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문제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혈류를 원하고 여전히 자극에 반응하고 싶어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신체가 존재하는 한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는 성건강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것이 의학적 사실이고 이것이 제가 18년간 진료실에서 배운 진실입니다. 본인의 몸에 기울여 주세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60대 이상 남성의 발기력을 자연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반적인 운동부터 혈류를 개선하는 일상습관까지 진료실에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